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역의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네, 배달시킨 족발과 함께 온 부추 무침 용기를 뜯고 뒤집자 살아있는 쥐가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MBC 뉴스 데스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제보자는 다른 직원 7명과 함께 야근을 하다가 족발 배달을 시켰는데 먹고 있던 중에 후배가 부추 비비려고 부추 무침을 뒤집었더니 생쥐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죠. 밀봉된 채로 쥐가 포장됐기 때문에 배달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도 없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가게에 항의를 했더니 가게 사장은 배달원만 보내서 음식을 회수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항의가 거세지자 매장 측은 회식비 100만 원과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본사에서 조치를 요구했는데 본사 측은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가맹점과 해결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제보된 후 MBC에서는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 직원과 얘기를 나누던 도중 취재진의 눈앞에서 쥐 한 마리가 주방 바닥을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주방에 쥐가 출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보자들은 식약처에 음식에 담겼던 쥐의 사체를 보내고 정식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신 변호사님, 이제 본격적인 법적인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살아있던 쥐를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러게요. 약물로 죽였나? 때려 죽였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장난이었고요. 이 제보자가 본사에 따지자 본사 측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이런 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네. 본사니까 아시다시피 뭐 가맹 사업에서는 본사가 갑이잖아요. 아, 네. 뭐 조치를 취하려면 취할 수는 있겠는데 법적으로 이 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뭐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가장 많은 게 이제 머리카락하고 네. 벌레. 네. 뭐 요 정도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생활법률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배상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시를 하면 이제 소비자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는 그 선에서 해결이 되고 네.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구청에 신고를 한다든지 뭐 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긴 하지만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선임료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사에 대한 얘기는 잘 들었고요. 이 가맹점, 이 식당 주인은 책임질 게 없나요, 법적으로? 뭐 일단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겠죠. 이미 보도가 과태료. 됐지만 네.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본사를 상대로 할 건지 뭐 요 가맹점을 상대로 할 건지 요거는 좀 봐야 되겠지만 1차적인 책임은 이 가맹점에 있으니까 그렇군요. 여기를 상대로 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식약처 의뢰에 따라서 구청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위생관리 책임을 물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라는 게 이 신 변호사님의 말씀이신데 뭐 이런 규정이 있나요? 식품위생법의 제3조를 보면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이런 걸 다룰 때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3조 규정을 위반한 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50만 원밖에 부과를 안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한 곳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런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 된 케이스에서 네. 1회 위반 시가 5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2회 100만 원, 3회 150만 원. 그러니까 1회에 불과하다면 뭐가 나왔든 간에 1회 위반이면은 50만 원을 넘어서기 힘들다. 사실 이제 그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를 기준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네. 1회 위반 시 50만 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적발됐을 뿐 사실 이전에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단속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는요. 정말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 기사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혐의로 이런 거를 의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방금까지 우리 얘기 나눴던 것처럼 기껏해야 이제 과태료 50만 원 뭐 네. 이 정도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가야 되고 이런 사안인데 그렇죠. 과연 본사에서 뭘로 수사를 의뢰했을까? 결국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 상상력을 보여주세요. 뭐 상상을 해보자면 업무방해는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제대로 해줘야 자신의 본사의 업무가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쥐가 들어가는 게 실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면은 이걸 통해서 업무방해죄로 의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수사 의뢰를 했는지는 나중에 또 추후 보도가 되면 뭐 봐야 되겠죠. 사실상 이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 본사 측이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끝내기보단 우리도 억울하다, 우리 측에서는 억울하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좀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좀 대처가 좀 미흡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 변호사님께서도 상상력을 풀 가동시켜서 하신 거죠. 뭐 정확히 누구를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네, 이렇게 오늘은 족발쥐, 검색하면 족발쥐로 많이 나오거든요. 참 이게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 족발쥐에 대해서 이 법적인 문제들을 신성현 변호사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족발쥐 드실 수 있겠어요? 먹어야 돼요? 진짜로? 우리 쥐가 귀엽긴 해요. 네. 뭐 쥐 뽑아서 먹으면 되죠, 뭐 저희는. 이거 그건 안 돼요. 랜슬롯 겁니다. 그런가요? 네, 랜슬롯이 저기 잘 자고 있는데. 알겠습니다.